님 안녕하십니까. 네, 강북청설 입시 컨설턴트 박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한번 예비 고1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비 고1. 네, 예비 고2 그리고 예비 고3 한 분 계시고요. 오늘 할 내용 제가 이제 준비를 쭉 해놨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 많았으면은 저는 과세특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이 예비 고3보다 예비 고1, 2 학생들이 좀 다수여서 일단 종합 전형으로 하고요. 자, 지금 생기부 과세특 내용을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려봤자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학교에서는 평가 계획서를 집으로 알림이 서비스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수행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4월 달에 수행평가가 있으면서 그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기부 과세특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 좋은 사례랑 그 다음에 좋은 사례, 입법관이 좋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2부에서 따로 공지가 어머님들 핸드폰 문자로 갈 겁니다. 그때는 과세특 내용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이어합니다. 저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아시다시피요,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는 다시 나누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으로 나눠집니다. 현역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것이 뭐다? 가장 많이 지원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다면 과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 합격선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은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어느 정도 되면 돼요. 그리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보는가. 딱 생기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행발, 습득에는 전부 다 그리고 그 과정, 그 다음 결과. 그래서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 진로 우수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학업 역량이 우수하는 건요, 원점수, 등급,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세특 종합, 탐구력 세특이 사고요. 자, 진로 역량이 우수합니다. 진로 찾기 우수. 자, 우수입니다. 서성한 준경희 씨가요, 2023년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우리 이러이러한 과목 들어, 이런 거를 네, 꼭 듣고 왔으면 해서 오픈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과목을 들었고요, 다른 학교의 친구는 그 과목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학생의 내신 성적이 똑같아요. 심지어 세특도 똑같아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너 우리가 들으란 거 들었네? 그래, 1단계 통과. 너 그래, 내신은 좀 좋은 것 같은데 과목 이수가 안 돼 있네? 그렇다면 탈락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서영고, 서성한, 준경, 외시까지는 거의 필수 과목이라고 거의 지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 꼭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들을 지정을 했는지. 자, 진로 뭐에서 판단한다? 진로 찾기 우수, 과목 선택 우수입니다. 과목 선택 우수. 자, 공동체 역량이 우수입니다. 자기 역할, 추진력, 리더십.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냥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조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공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리더십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요. 가장 애매한 게요. 학업 역량 우수입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게요. 학업 역량 우수라고 하면 내신만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내신 등급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치아입니다. 자, 내가 90명 중에서 2등급이에요. 80명 중에서 3등급이에요. 자, 할게요. 누가 우수하다고 생각할까요? 80명 중에서 3등급이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치열하니까요. 88명에서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얘가 치열하게 공부를 했겠냐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자, 구성을 상대적 수준 모두 고려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생기부에서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일반고는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24.25점 됩니다.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어떻게 된다? 네, 11.2냅니다. 그럼 대학에서 합니다. 이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인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단이 됩니다. 표준 편차를 보고 아, 얘 자사고구나, 아, 얘 자공고구나, 얘 특목고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를 판단할 때 성적표 애들 나오면 표준 편차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런데 내 딸이 4등급 받았어요. 그렇다면 잘한 거예요, 뭐예요? 표준 편차가 작아요. 뭐 9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딸이 4등급을 받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대학에선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곳 전별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지금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요. 34.1%를 뽑고 있습니다. 많이 뽑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실 때 그냥 단순히 내신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어디예요? 교과입니다. 그런데 내신 좀 나빠도 괜찮아. 참고로 저희 반 사례, 작년에 저희 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겠지만 이 학생은요 서울 외고에서 4.7등급을 받은 여학생입니다. 네,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외고니까는 표준 편차가 큰가요? 아니요. 작은가요? 절대 아니에요. 커요. 4.7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신은 불리한데 뭐가 잘 됐어요? 세특이 너무 잘 됐어요. 자,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그 세특을 같이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국의 논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역량을 보임. 이런 게 보였어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지원한 데가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동국대학교 이 세 개를 학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합격했고요. 그 중에서 동국대를 합격으로 해서 최종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입사관들은요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왜? 그들도 연수를 받잖아요. 그 연수를 받을 때 그 워딩에 집중을 해서 합니다. 즉 작성할 때 중요한 게 보다 면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머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되게 화살표가 복잡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느 색깔이 교과고 어느 색깔이 학종일까요? 파란 색깔이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학종입니다. 즉 학종 갈 수 있는 1등급 대 아이들은요 스카이, 서성환이, 중경애시 이렇게 되고요. 2등급 중간이어도 스카이, 서성환이,
중경외시, 곤동, 홍숙 3등급이라 하더라도요. 네, 광명상가, 가가경인, 그 다음에 수도권인데요. 자, 4등급 하더 이거 안 믿습니다. 4등급이더라도 건동, 홍숙 가능합니다. 왜? 학종이니까요. 학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내신만 좋다 그럼 교과 전형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이 우수히 보이면 충분히 4등급이라 하더라도 네, 건동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시 경쟁률 좀 보게 되면 정시 경쟁률이 있고요. 그전에 2024년도 수시 전형별 경쟁률이 있습니다. 논술 어마무지하죠. 63.31대 1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도 처음 봤어요. 연대에서 논술 합격한 애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유니콘 같은 존재였어요. 아, 그런 애들이 있구나.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근데 나오더라고요. 서강대학교 논술을 합격한 애들이 있구나. 한양대학교 논술을 합격한 애들이 있구나. 정말 유니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다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교과 8.98대 1이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 높습니다. 15.29대 1입니다. 그래서 학종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오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생기부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오류입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애 생기부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님 가져와 보세요. 그래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무슨 활동을 활동을 한 것만 쭉 나열했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넌 뭔데? 그게 없어요. 한 개를 제대로 쓰는 게 좋은데 너무 나열만 돼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 생기부 잘 돼 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종 경쟁률이 높고요. 또 아이들의 눈높이가 알다시피 네, 서성한, 중경외시, 홍동숙, 건까지예요. 네, 광명상가, 뭐 인가경 이런 데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보시면요. 네. 1.0에서 1.5는 학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부족한 애 고대 추천, 그 다음에 성균관대 추천, 서강대 추천, 중앙대 추천, 시립대 추천, 홍익대 추천되고요. 자, 서류가 우수하다라고 하면요.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다음에 요 등급대에 있는 애들, 2등급서부터 6등급인데요. 자, 특히 2등급 때 요 등급 2.0에서 2.6등급대에서 서류가 다르다면 서관, 서영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매력적인 거예요. 왜? 정시에서는 안 나오는 성적이거든요. 절대 안 나오는 성적. 근데 실질적으로 요 정도 등급이면 됩니다. 물론 의치약 한 수는 안 됩니다. 1.18입니다. 1.03입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류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라인까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홍동, 건동수, 국숭세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학부 전형 합격선입니다. 인문계열은요. 네. 자, 보시다시피 경쟁률인데 70% 컷이죠. 70%는 지원자에 대해서 70% 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산하신 게 있냐면 뭐냐면요. 대학에서는요. 이 70% 컷을요.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보다 떨어지는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도 뭐가 있어요?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1.36, 2.02, 2.90 고려대학교 3.2도 합격합니다. 3.2도 합격해요. 근데 고려대사는 발표를 안 합니다. 왜? 고려대 레벨이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인문계보다 내신이 조금 더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일반이 2.52, 그 다음에 직윤이 1.38 되고요. 연대 활동 우수형이 1.96, 그 다음에 고려대가 계열적 학평이 3.41, 학업 우수형이 2.16입니다. 그래서 궤적은요 보통 이제 재수생들이 많이 쓰고요. 학업 우수형도 이제 재수생들 많이 쓰는데 거의 학업 우수형은 이제 일반계 애들, 궤적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70% 컷을 쭉 보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요. 4.31, 4.53, 4.65 등급 낮는데도 합격하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자,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 애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이미 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충원 인원을 잠깐 볼게요. 충원 인원을 보면 국제관계학과 경제학부 충원 인원 높죠. 자, 근데 반면에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영어학과, 국어학과 취업률 낮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써서 합격한 아이들이 생기면요 다른 대학에서도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영어용문과다 라고 하면요 서울시립대가 봤을 때만 높은 거지 다른 대학에서는 아니야,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학과를 좀 더 높은 학과를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래야 빠져나갑니다. 이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이제 정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 인문계열이요 나군에 있거든요. 나군에 있는데 이제 정시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쓰지 마. 차라리 높여. 왜? 서울여대 나군의 인문학부에 지원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나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내 등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학과 쓰잖아요. 그러면 취업이 안 돌아요. 경영, 경제 쓰는 애들이 취업이 많이 돕니다. 저희 반 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논술로 붙었는데 학과가 경영, 전자 다 이런 학과예요. 왜? 돌아요. 건국대학교 좋게 본 거는요. 중앙대학교에서도 좋게 보거든요. 얘 같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럼 낮은 학과를 쓰잖아요. 나 영어 영문으로 중점적으로 했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하나 붙은 거예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문계열보다 경상계열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겠죠. 성적이 좀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 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애들 학종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학과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낮아요? 물론 점수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안 좋습니다. 왜? 안 나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있는 나와 같이 경쟁하는 자들이 빠져나갈 데가 있는 학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뭐가 있냐면요. 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 지금 많은 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지금 이화여대랑 그 다음에 홍대랑 뺐는데요. 거의 의학 계열은요 다 최저가 있습니다. 다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아주대, 연세대 다 최저가 있습니다. 자, 입시 요강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하는 좀 독특한 게 이제 동덕여대 약학과 같은 데인데요. 네. 국어, 수학은 미분이나 기하, 그런 과탐 한 과목에 3합 6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과 전형이 아니라 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따라서 동덕여대 약학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기본 내신 등급은 2등급 대 초반까지입니다. 초반까지 해서 약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생기부에 잘 되어 있고 최저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3합 6 맞춰주면 합격 가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에 약학과 붙은 애들은 어디 쓸까요? 가장 베이스로 3, 6대 약학과를 씁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어딜 쓸까요? 이화여대, 중앙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 대 아이들이 약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최저가 있고 생기부가 잘 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고백에서 이제 성적표를 딱 받아봤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봤는데요. 자, 원점수, 과목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습니다. 대학에서는요, 다 봅니다. 다 봐요. 특히 원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과목 평균이 몇 점인지, 평균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몇 점인지를 확인합니다. 표준 편차는 그 학교의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이 학교 아이들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급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표준 편차가 9야? 그러면 너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에서 네가 3등급이면 너 잘한 거야 라고 서류평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머님들 꼭 진로 선택 과목이요. 꼭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 확인해서요. 진로 선택 과목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이수하고 안 하고가 내가 학종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유불리가 됩니다. 자, 저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수에 따른 평점. 그래서 네, 성취율, 성취도 A. 뭐 지금 고1 예비 고1 예비 고2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고려대학교 정시까지도 또 이 지역이 있잖아요. 고려대가 그죠? 그래서 정시까지였는데 고려대학교가 정시에 생기부 반영하죠. 정량평가로. 그죠? 네. 고려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취도 A를 받아야 됩니다. 왜? 성취도 A가 고려대학교에선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반드시. 왜? 입시는 무조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에서 내가 등급이 좋은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B를 맞았다. 그러면 까이는 거예요. 자, 이제 고삼에게서 내신이란 이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이 쭉 나왔어요. 자, 등급이 2.5등급입니다. 수학과학이 1등급이고요. 서류가 잘 돼 있어요.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 서류가 부실해요. 네, 국승세광, 광명상가, 인하상가까지 떨어집니다. 수학과학 1등급이 학종에 대한 레벨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학과학이 1등급이 없습니다. 서류가 우수하다. 그러면 국승세, 광명상가 라인이라고. 서류 부실하면요. 홍숙, 국승세 네, 최저 맞춰서 갈 수 있는 거. 수능 부족하면요. 광명상가랑 그 다음에 삼여대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신에서 가장 채워야 될, 가장 어머님들이 꼭 채워야 될 과목이 뭐다? 수학과학입니다. 이거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저를 뭘로 맞추냐면요. 영어랑 탐구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랑 탐구를 현역 애들이 그러거든요. 왜? 수학이 수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현역 애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학과 과학으로 해서 최저를 맞췄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갈 대학 겁나 많습니다. 왜? 정시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반영 비율이란 게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다군에서 뽑는데요. 수학이 40% 들어가고요. 탐구 한 과목인데 35% 들어갑니다. 그럼 수학 1등급 맞고요. 1등급 맞았어요. 그럼 영어는 변환표준 점수를 쓰거든요. 성대가 1, 2등급이 작년에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국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분위로 88, 3등급이는 합니다. 그렇게 맞았다. 그렇다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지원할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 애가 학종 또는 노출 또는 정시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뭘 시켜야 될까요? 수학, 과학입니다.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꼭 시켜주셔야 된다. 왜? 과학 1등급, 우리 딸은 인문계인데 과학 1등급 힘들 텐데. 그런데요, 학과에서 아까 제가 선택과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교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영학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수학이랑 물리입니다. 오히려 수학이랑 물리예요. 자, 대학평가 구분 요소입니다. 대학평가별 각 대학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줄어들어서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미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학종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이 있습니다. 자, 면접형은 어떤 경우? 내신은 좀 부족해요. 근데 서류가 잘 돼 있어요. 그럼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거고요. 서류형은요. 그냥 서류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요. 학종별로요. 어떤 데는 학업 역량을 30, 진로 역량을 40, 공동체 역량을 30 이렇게 보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학업 역량을 40, 다음에 진로 역량을 20, 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40 이렇게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학종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총 5개 대학이죠. 잘 안 보이는데 건국경희연세, 그 다음에 한국외대에서 이렇게 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학업능력, 발전가능성, 학업능력, 다음에 전공조건성, 인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학업 역량은 탐구활동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발전가능성은 경험의 다양성 있어야 돼요. 다음에 발전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탐구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할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게요. 미리 좀 오픈한다면요. 장기 논문 기재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논문 기재 안 된다라고 진로 활동에는 안 돼. 근데 뭐 얘들아? 과세특엔 돼요. 세특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공 관련 활동을 쓰면 됩니다. 드립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학생부 종합전형 네, 자신이 직접 챙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요. 과세특 챙기기 힘들어하고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편하자고 한 건 아닌데요. 학교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수행평가를 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확률과 통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요.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라고 해요.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내 전공에 관련된 거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을 하라고 해요. 분석해서 레포트를 쓰라고 해요. 그 저희 반이 네, 굉장히 입결이 좋았습니다. 왜냐? 안 보던 거거든요. 자,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입을 쓰죠?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저도 이제 생기부를 작성하고 했지만 정말 힘든 게요. 뭐냐면 글을 써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통계자료 조사표를 해서 갖고 옵니다. 너무 잘 써져요. 왜? 제가 쓰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학에다 제출했겠죠. 그렇다면 그거를 사람이 누굴까요? 입사관이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죠. 자, 대학 교수들이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논문 쓰는 거랑, 그죠? 네.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거. 이거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거 과제가 다 뭐예요? 레포트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논문 형태의 과세특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들어서 제
고려시대의 병란도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상 통계를 낼 수가 있겠죠.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무역에서 어떤 추정치를 갖고 있는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비교 대조군을 같이 드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병랑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조선시대의 중국과의 무역을 비교 대조군으로 합니다. 누가 본다고요? 대학 교수가 본다고요. 누가 본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쓴다고요. 비교 대조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들어오고 잘 써지겠죠. 근데 아이들 그냥 거예요. 나 이거 활동했음, 느꼈음,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래서 뭘 어쩌라고 대학가 봐도 너 활동 많이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이겁니다. 면접을 얘를 불러서 면접을 보고 싶어도 뭔가 얘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활동해서 착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는 사람 입장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기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세특할 때는 비교대조군 써주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 분석해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사회문화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뭐 할까? 그래? 그러면은 야 너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를 가고 싶어? 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나 경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보자. 그럼 뭐가 나와요? 학과장 인사말부터 해서 교육과정 쭉 나오죠. 이런 교육과정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교육과정에서 아무거나 하나 픽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픽한 내용을 청 사이트를 들어가요. 관련 내용을 검색을 해서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 내용 플러스 뭐 하면 돼요? 비교 대조군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려워요, 선생님. 여러분들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챗 GPT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 대조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 대조군을 두 개를 GPT를 써서 붙이시면 돼요. 잘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도 이제 중학교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우리 딸한테도 써먹을까? 못 써먹습니다. 딸이 공부를 못합니다. 예체능을 지금 꿈꾸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자, 지식을 만들고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 확장 심화하기.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교과 내용을 연계 확장 심화하기.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 학과 홈페이지 이용해서 비교 대조군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 보고 이거 발표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그 반에서 그렇게 작성한 애들이 2명이라고 뭐 3명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과세특 쓰는 선생님 눈에 확 띄겠죠. 과목 선생님 잘 써줄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썼으니까 굳이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 나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거기서 500자니까. 500자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도 자, 다양한 역량 강화하기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가이드북 코딩하기 센이라고 서울시 진학협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요. 전공 가이드북 꼭 한번 보세요. 우리 학과 이런 학과 있다는 거. 자, 를 통해서 대입 정보 및 입시 결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공 관련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 나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자, 통계학이다. 그냥 통계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점수가 좋아야겠죠. 다음에 컴퓨터학과 컴퓨터 활용 아닙니다. 컴퓨터과 나왔다고 뭐 쿠팡에서도 컴퓨터가 나왔어도 다 그거 합니다. 배송합니다. 그렇죠? 그거랑 상해 코딩도 안 합니다. 자, 기계공학과, 역학과고 화학공학과는요 물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생명 의미 있다 없죠. 화학과가 지원한데 뭐가 있다? 물리가 의미 있다. 자, 선생님 이런 것 어떻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면 된다고요? 학과 홈페이지 센 진학 센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문화 경제
정치학번, 물리 1, 2, 생활과학, 공학 일반 등이 오히려 얘가 경영학과를 위해서, 왜 경영학과가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생활과 확률과 통해 미적분 경제 수학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진로가 브랜드 기업의 마케터다라면 경제, 사회문화, 심리학, 가정과학, 확률과 통계, 미술, 창작 같은 거를 선택을 하면 좀 더 유리하겠다.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도 유불리가 나누어진다. 힘드시겠지만 자녀분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자녀와의 대화. 물론 그만큼 힘든 게 집사람과의 대화도 힘듭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하는 명지대와 그 다음에 서울대 디지털 미디어,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디지털 미디어 똑같은데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요, 언론 홍보학과 유사합니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네,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자, 서울대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요,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학과를,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요, 제가 명지대랑 서울여대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같은 라인이잖아요. 명지대랑 서울여대 같은 라인인데 어떤 대학에서는 우수하게 평가하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는요, 생명과학과 화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정보통신이 결합한 학과입니다. 반면에 경희대 생체의공학과는요, 물리학 중심으로 인체 질병 진단하고 치료하는 하드웨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름은 같아도요, 학과에서 배우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학과 교수가 뽑을 때도 필요한 애들, 이 수업을 들었던 애들을 뽑겠죠. 그렇죠? 자, 학과는요, 고1, 2 때 미리 들어가 본 것이 기본입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딸아, 너 어디 가고 싶어? 엄마, 나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관심 있어. 그래? 그럼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 뭐 배우는지 볼까? 그리고 나서 그럼 네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들이 엄마, 건국대가 좋을까? 아니면 경희대가 좋을까? 건국대가 놀기도 좋고, 응? 경희대는 학교가 이쁜데 어디가 좋을까? 그래? 그렇다면 놀고 학교 좋은 건 나중 문제고 한번 우리 들어보자. 그거를 초점으로 우리 생기부 만들어가자.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 고1, 2학년 때요. 자, 지금 점수로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원점수. 네, 지금 영어랑 물리랑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등급이요. 얘는 2등급이고 얘는 3등급입니다. 학종의 입장에서 볼게요. 학종의 입장에서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할까요? 물리입니다. 왜? 원점수가 84점, 점수 낮네요. 그쵸? 평균 낮죠. 문제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표준 편차 작죠. 아이들 수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이수자 수가 8명이죠. 고참 놈들에서 얘 3등급 받았다는 얘기죠. 잘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애는요, 원점수 높아요? 평균 높아요? 편차 커요? 근데 등급은 2등급인데 21명 중에서 2등급입니다. 학종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얘가 잘한 거예요. 그 학과에서 봤을 때. 자, 지원자와 지원자비 내신 등급을 봤을 때는요, A는 1.0이고요. 지원자비는 1.4입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단순히 1.0 이거 보는 건 뭐라고요? 교과 전형입니다. 자, 1.4입니다. 이 학생을 보게 되면요, 원점수가 88점이에요. 1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등급은 2등급이죠? 93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과의 점수를 보세요. 원점수가 97, 94, 100이죠. 그렇다면 등급은 1 차이나 B라는 학생이 더 잘한 학생입니다. 왜? 원점수에서 1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1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나머지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C, D, E 지원자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보실 때
어디에 봐야 되냐? 이 학생 3등급 있네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고려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3등급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보세요. 자가 8.8, 6.7, 5.9, 6.1, 7.1입니다. 즉 3등급이라 하더라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 3등급을 맞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평가를 해요. 뭘로? 요걸로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 학생, 자, 이렇게 나가는데 표준 편차가 17.4, 17.5, 19.2, 25.7, 26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등 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과제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잖아. 왜?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한 거네.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는 야 진짜 힘들게 공부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이 정관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오면요. 생기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진학사 어플라이라든지 유니브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생기부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데이터들을 그냥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주요 과목에 어떻게 변형됐는지 그리고 이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 잘 되어 있는지를 다 평가를 합니다. 주요 과목 점수랑 다 평가를 합니다. 전광적합성은 S부터 E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학종을 복불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한국에 좀 안 보실 텐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학종에도 면접과 서류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국외대도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자, 탐구 역량이 20이고 계열적 역량이 40인 얘는 지금 면접입니다. 자,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의 특성이 뭘까요? 내신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생기부가 잘 돼 있는 애들입니다. 얘는요 서류형입니다. 그냥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신이 높아요. 아, 내신 높으면 내가 서류형 집어넣는 게 유리하겠구나. 그런데 내신이 낮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면접형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구나. 면접형에서 뭐만 하면 된다? 면접을 하면 된다. 그럼 면접 집어넣는 중요한 거 학과 낮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나가요 애들 나가게 해야 돼요. 나갈 수 있는 학교 지원해야 됩니다. 자, 생활정보 관리 학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동 목적, 그 다음에 태도, 영양, 지적 호기심,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 토론, 다음에 발견, 발명, 독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게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평소 때 집 주변에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돌보미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서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가 되어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암세포 발견해서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영역 할 수 있는 활동, 독서, 실험 실습, 다양한 체험 학습, 토론 수업 참여, 보고서, 과제물,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같아서는 우리 아이가 눈에 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서 통계청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결과물을 낼 때 대조군 해가지고 같이 챗 GPT에다가 해서 한번 말도 만들어 보고 저희도요 컨설턴트니까 뭘 많이 하냐면 외부에서 생기부 좀 봐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런데 보면서도 장수가 27장 28장이 되는데 한숨 나오는 생기부가 나요. 왜? 나의 얘기예요. 뭐뭐 했음 뭐뭐 했음 뭐뭐 했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컨설턴트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뭘 하고 싶은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학교 보면요 자율활동 500,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500, 진로활동 700, 세부능력특기상 각각 500자, 행동특성 종합응용 500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도 선생님이었고 하지만은 교사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물론 그분들은 좋으신 분들이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이세요. 가정이 있고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니즈를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 30명 있는데 그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사고 치는 애들도 있고요. 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니즈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나열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 나열식으로 쓴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만 초점을 했다? 세특에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자율활동 보면요.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에 기재 가능해서 이제 씁니다. 기재 금지, 다음에 제목 소재 기재 가능이라고 했는데요. 자, 쭉 밑에 볼게요. 밑에 연구 보고서 논문 작성 가능합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문제, 융합과학,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는요. 기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본인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로활동에서는 못 씁니다. 하지만 세특에선 쓸 수 있습니다. 자, 독서활동 기재돼요. 됩니까? 안 돼요. 세특에서 기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특에다가 그걸 최대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활용법입니다. 자, 보면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왜? 이 진로활동은 학교 행사에서 창체 시간에 일어나는 활동들이군요. 기후온난화 세미나 교육에서의 기후온난화를 막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부터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깨달음. 1번서부터 30번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바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언제 바꾸냐 하면요. 지금 시점에요.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그럼 생기부 마감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래요. 얘들아, 저도 그랬습니다. 야, 진로활동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더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갖고 와.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얘를 이수함 한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하고 갖다 준 거예요. 농축산식품분야에선 블라블라해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쭉쭉쭉 해서 이어나갔던 주장함 또 지원사업도 함께 마련해 당근과 직진을 적절히 어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거는요 선생님이 쓴 거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선생님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진로활동을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 있으면 더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갖고 가는 애들 있어요. 안 갖고 가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야, 혹시 이거랑 또 어떤 거예요? 자율, 행발, 행동발달상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요. 착하다, 반정으로서 반티 제작 잘했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쓰면서 미안한 거예요. 반티 제작이 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체육대회 때 반별로 팀 짠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쓰면서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야, 네가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갖고 와. 넣어줄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타이밍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현진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갔다 왔는데 그 자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는 말 없든, 그러니까 몰라,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래, 한 번 더 물어봐. 응? 이거 해서 엄마 했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지금 학부모 서비스 출력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이거 3월 10일 날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교무부에 상신을 합니다. 교무부에서 오류 있으면 다시 받고 싶으면 다시 풉니다. 그러면 뽑을 수 없잖아요. 못 가능하잖아. 있어요. 행정실 가시면 돼요. 행정실 가셔서요. 뽑아주세요 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 뽑아주십니다. 학교 행정실에서요. 학부모 서비스에선 뽑지 못해도 학교 행정실에선 뽑아줍니다. 지금까지 입력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왜? 이걸 알아야지만 여기에서 살을 붙이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어떤 동아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동아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 동아리는요, 어떻게 동아리로 활용해야 되는지에서 토론의 중재자, 논리적 설득, 시사토론, 꾸준한 참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에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특히 예비 고1 학생들 어떤 동아리 들지, 어떤 동아리는 중요치 않아요. 그 동아리 가서 너 뭐 할래? 어떤 역할을 할래?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활용법입니다. 네, 진로활동 활용법 보면요. 진로활동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진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적어줍니다. 이건 진로 선생님들이 거의 적어주시는데 이분들도 쓰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더 써줄 말 있으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가져와라. 그럼 써줍니다. 근데 얘는 학기 말 때가 아니라요. 거의 12월 달에 생기부 처음 들어갈 때 진로 선생님들이 먼저 이거 작업을 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나눠줍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입력 권한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계획 어필하고요. 학업계획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잘 보여요. 누가? 이 정관이 교수가.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추천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목에 드러나 학생의 역량을 재확인합니다. 특히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합니다. 평가할 때는요. 중요한 게 어휘, 행간의 의미까지 고민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뭘로 쓴다? 챗 GPT 돌립니다. 네, 선생님들도 챗 GPT 씁니다.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사역으로 화려해요. 그런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not excellent입니다. 온화한 카리스마와 언어를 소유시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반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답을 이끌어낼 때 크게 기여해야 함은 1, 2, 3입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밑에 보실게요.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문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음. 블라블라블라 예의가 바른 수학에도 관심 많고 어떻게 하고 3학년 미적분 수강 신청 여부를 두고 담임 선생과 오랜 기간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마다 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행발이란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요. 행발 위에요. 그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을 상담을 했는지를 써요. 기본적으로 한 학생당 5개가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무부장한테 혼나요. 그런데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꾸준히 써줘요. 근데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오늘 친구들과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써줘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 있고 마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얘기를 거의 해주십니다. 왜?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자식을 키우고 본인들도 행발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쓸 내용 이렇게 나가고 점검하거든요. 얘들아 오늘 점검해서 나눠주자.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 다 점검해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갖고 와. 그때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럼 써주세요. 자, 세특입니다. 세특 내용은요. 차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과별도 있고요. 할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쭉 읽어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왜,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의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참 좋아요. 얘가 독서 시간에 집어넣은 내용이요. 영어 시간에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연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봅니다. 누가 어떤 영역에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에서 좋게 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시간도 오래되고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학종을 기본 베이스로 정해야 하고요. 교과 전형을 준비해도 학교 생활은 기본
기본적으로 학종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자, 경북 동북대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등급으로 안 보겠다 이 얘기죠. 자, 입시 트렌드는요. 교과 종합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정시에서 정량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정량평가를 할 때 선택 과목 본다고요. 얘가 거기서 A인지 B인지 C인지 다 반영을 한다고요. 생기부 반영대학이 많아지고 있고 종합은 내신을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방대 의대의 경우는 학종 입결컷과 내신 등급컷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모의고사 기준 정시 지원 가능을 탐색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대학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및 교과 전역 지원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학교 기록부를 분석 및 지원 학과를 탐색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와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는 다릅니다. 라인은 같아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유불리를 해야 되고요. 자, 내가 서류형이 좋고요. 내가 면접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면접형이 좋습니다. 면접 충분히 저희 학원에서도 합니다. 자, 학교 내 학과 부교 분석도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원 다양 및 학과 결정을 하고요. 면접 대비를 하면 되겠는데 면접 대비할 때 전공 가이드 묵호랍니다. 면접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래 재종반에서 면접을 안 했었는데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 면접은 다른 선생님이 맡았고요. 전 내부 재원생들 면접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학생 앉혀놓고요. 1단계 같이 생기부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만한 거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예시 문항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학생 보고 준비를 해오라고요. 그러면 전 또 뭐한다? 예시 답안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면접, 두 번째 면접, 그다음 촬영 면접, 그리고 피드백에서 축 6번을 돌립니다. 그 결과 결과가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생기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생기부에 대한 분석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네가 영어 영문학과야? 그렇다면 영어 영문에 관련된 거 그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다른 자율이라든지 진로에서 어떤 영역이 영어랑 엮여 있는지, 이걸 왜 준비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서 너에게 얻은 것은 무엇인데, 이게 스토리라인으로 보여야 됩니다. 네, 강방송하고 유튜브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투스 입시교육 밴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다시 한번 어머님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